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고독한 놀거리 마스터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혼자서 놀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다는 심오한 즐거움, 즐겁게 살기로 작정한 현대인들이라면 꼭 읽어보아야 한다고 소개되는 책인데요. 현대인들의 관심이 물질적 풍요만을 쫓던 것에서 삶의 퀄리티 자체를 추구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요즘, 무조건 돈을 많이 모으기보단 돈을 어떻게 쓸지, 즉 뭘 하면서 놀고 즐길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책은 우리에게 놀거리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것들을 어떤 태도와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결과가 아닌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재미를 통해 얻게 된다는 사실과 즐겁게 살기, 놀기에 대한 우리의 용기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자, 그럼 보석 같은 꿀팁들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는 인생의 매 순간을 오로지 즐기면서 재미있게 살고 싶다.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엔 인생을 오로지 즐기면서 재미있게 살고 싶은 바람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은 다소 철없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주위의 비난을 받기 딱 좋은 발칙한 생각으로 여겨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스스로 억누르고 보다 그럴듯해 보이는 인생의 목적을 찾아보려 하지만 마땅한 대안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산을 오르는 이유가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란 말이 있죠. 저에겐 이 말이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못해 하는 변명으로밖엔 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산을 오르는 이유가 산을 오르는 게 재밌기 때문이란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결코 이미 이루어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상태의 행복을 꿈꾸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막상 본인이 그 상태에 이르게 되면 권태라는 또 다른 불행과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상태가 아닌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임종 직전에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 후회되는 것이 뭐냐고 묻는 질문에 제일 많이 답한 것이 바로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던 것, 더 많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것이라죠. 인생의 종점에 다다랐어야 비로소 목적보단 과정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유쾌한 감정을 우리는 즐겁다 혹은 재미있다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행복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재미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미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 바로 노는 것입니다. 잘 놀아야 더 큰 재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늘 막연한 개념의 행복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해온 우리들은 막상 재미에 대해선 무지합니다. 무엇을 하고 놀아야 할지, 어떻게 놀아야 더 재미있게 노는지에 대해선 어디에서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재미있게 노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작가가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다양하고 흥미로운 경험들을 쌓아나가려면 당연히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고독을 피할 수 없는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제 짝을 못 찾을 수도 있고 사회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으며 이혼의 시련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보내야 하는 시간은 점점 늘어나게 되죠. 길에서 나를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리 머리를 예쁘게 세팅하고 멋진 옷을 입고 나가도 누구 하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외롭지 않을 때부터 고독하게 재미를 추구하는 연습, 혼자 노는 훈련을 미리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노는 게 어색하지 않도록, 혼자 노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틈틈이 스스로를 고독에 적응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어쩔 수 없는 고독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즐겁게 인생을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독한 즐거움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즐거움에 비해 결코 열등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전엔 혼자 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어 저렇게 사나보다 라는 불쌍한 생각이 들었지만 이젠 시대가 바뀌어 고독은 오히려 사회적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죠.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결혼이란 전통적 제도를 거부하고 혼자서 삶을 깊이 있게 즐기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가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다양한 혼자 노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클래식. 클래식 음악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음악이라 요즘 듣기엔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요. 특히 입문자들에겐 클래식 음악이 마치 하나의 거대하고 독립된 전문가들만의 성역처럼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에 막상 그것에 도전해보려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안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클래식 음악엔 듣기 어렵고 주제가 숭고한 작품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유행하는 시티팝처럼 귀에 착착 감기는 트렌디한 작품들도 많으며 버블팝처럼 일상에서 가볍게 배경음악처럼 들을 수 있는 작품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클래식 음악은 대중음악처럼 매일같이 신곡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상해야 할 음악들의 대부분이 이미 오래전에 작곡된 것들이기 때문에 정작 내가 꼭 알아야 할 작곡가, 꼭 들어야 할 작품들의 숫자가 생각한 것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만 투자한다면 짧은 기간 안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클래식 음악을 마스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죠. 물론 클래식 음악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같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오케스트라나 주의자, 연주자들에 따라 해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여러 버전의 작품들을 서로 비교 감상해가며 그 느낌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경험해봐야 합니다. 또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숨어있는 명작들을 보석처럼 발굴하는 재미도 쏠쏠하죠. 같은 작품이라도 그 음악을 어렸을 때 듣는 것과 나이를 먹어 들을 때와 감흥이 다르고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매번 들을 때마다 색다른 종류의 감동을 느끼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 감상은 여러 번 우려 마시는 차처럼 여정의 종착지가 없습니다. 입문자 입장에서 클래식 음악과 친해지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꼭 들어봐야 할 작곡가들의 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나열해보면 막상 그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흐, 베토벤, 브람스, 쇼팽, 핸델, 모차르트, 생상스.
그 외에 작가가 책에서 말하는 다른 작곡가들의 이름은 화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튜브나 음악 앱을 이용해서 리스트된 작곡가들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듣다 보면 그중 본인의 취향과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드는 몇몇 작곡가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론 줄여진 작곡가들의 대표곡들을 장르별로 구분해서 들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클래식 음악의 장르 역시 알고 보면 그리 많지 않지요. 몇 년 전 TV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미래에 등장하는 슈베르트 판타지 103번, 차이코프스키의 사계 중 달맞이꽃,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8번, 모차르트 론도 A 마이너와 같은 음악들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드라마틱한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 들게 해줍니다. 슈베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은 흔들리는 감정들 사이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 초연함을 가지게 해주고, 드뷔시의 달빛이나 에릭 사티의 피아노 곡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이 한순간 멈춰진 것 같은 일종의 명상감을 줍니다. 쇼팽의 왈츠 10번, 슈만의 8개의 환상소품이나 아라베스크를 들으면 내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마치 어떤 감성적 의미를 지닌 채 새롭게 탄생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멘델스존 피아노 3중주 1번은 그 어떤 헤비메탈 음악보다 강렬한 질주의 느낌과 동시에 고상한 기품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발드토이펠 스케이치 왈츠는 고달파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 결국 한편의 해피엔딩 영화 속 스쳐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위안을 주죠. 만일 인생에서 극도의 심적 괴로움에 빠져있는 순간이 올 때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20번 2악장을 듣는다면 마치 내 곁에 나의 하소연을 귀 기울이며 들어주는 마음 따뜻한 친구가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외에도 작가는 다양한 팝 음악들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인생을 유유자적하며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음악, 나의 지난 시절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순간들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반짝이게 만들어주는 음악, 상황별 추천곡이 이 책 6축에 걸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화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도 가끔씩 찾아오는 권태는 피하기 힘듭니다. 사람은 일단 한번 권태에 빠지게 되면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비싼 물건을 사도 기쁨이 오래가지 않지요. 이러한 권태를 해소하는 혼자만의 여행, 그 장점과 방법을 작가는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혼자 여행을 떠나 평소에 익숙한 환경이 아닌 처음 접하는 낯선 공간에 혼자 머물게 되면 순간 일상감을 잃게 되어 나 스스로를 선입견 없는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야릇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와 혈연으로 얽혀있는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시간 개념, 공간 개념, 그리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기억들, 즉 나를 관계로서 정의하는 요소들을 모두 없애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로지 성향과 취향만 남아있는 상태의 순수한 나의 정체가 그 모습을 드러내죠. 이런 일종의 각성된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이전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누가 소중한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 얽매여 하루하루를 습관적으로 살던 모습에서 벗어나
매사에 훨씬 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해방감이 뜻하는 참 의미입니다. 또한 혼자만의 여행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며 여행을 위해 특별히 준비할 거리가 없고 여행을 위한 여행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대화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해방감을 경험하게 해주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대화 없는 여행이 외롭고 심심하게 느껴지신다면 음악이란 멋진 동반자와 함께 여행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행 전에 꼭 챙기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하는 동안 들을 음악들을 미리 골라서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해 놓는 것입니다. 음악은 여행 과정 중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감정들을 보다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다채로운 컬러로 포장을 해줍니다. 평범한 풍경도 그 장면과 어울리는 멋진 음악과 함께하면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감동을 경험할 수 있죠. 음악들 중에는 어딘가 낯선 장소를 향해 떠나는 느낌, 예기치 못한 모험과 마주칠 것 같은 느낌, 여행지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주는 두근거림을 기대하게 해주는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행지 근처에 관광호텔을 찾을 수 없다면 그 대안은 바로 하숙입니다.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독재가 아닌 주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방만 사용하는 숙소로 검색을 하시면 하숙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재만을 고집하다 보면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죠. 그럴 바엔 차라리 집주인이 같이 사는 번듯한 집에서 방 하나만 빌려 쓰는 편이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어차피 하룻밤만 묵는다면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 외에는 집주인과 마주칠 일도 거의 없고 필요한 경우 집주인에게 주변 식당이나 여행지 정보를 물어보기도 용이하죠.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기. 작가는 이 책에서 호흡, 명상, 목욕 이렇게 세 가지의 몸과 마음 이완하기를 설명하는데요. 그 중에서 목욕 그리고 낮술의 일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가볍고 일상적인 하지만 그것이 주는 재미와 효과는 결코 가볍지 않은 놀거리 목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저녁 시간에 목욕을 하면 그것이 단순히 자기 전에 몸을 씻고 개운하게 잠자리에 들기 위한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지만 대낮에 특히 일과 시간 중간에 목욕을 하게 되면 목욕이 놀거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낮 시간, 일과 시간의 한중간에 사우나에 가서 목욕을 하게 되면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다시 상쾌한 기분으로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하루를 새로 시작하는 듯한 기분이 들지요. 간혹 저녁 시간에 술 약속이 있는 분들은 4, 5시쯤 사우나에 가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몸과 마음을 리프레시한 후 저녁에 있을 중요한 스케줄에 대비하기도 하지요. 목욕은 목욕에 필요한 도구들을 정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샴푸, 바디비누, 면도기, 크림, 떼수건, 두피 마사지기, 그리고 목욕 후에 사용하는 얼굴과 몸에 바르는 로션, 스킨, 에센스, 크림, 그리고 두피에 뿌리는 영양제, 헤어잼, 면봉, 코털 가위, 족집게까지 제가 지금까지 써본 것들 중에 저와 가장 잘 맞는 것들을 골라 늘 최상의 라인업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도구들은 전문 산악인이 등반에 필요한 장비들을 배낭 안에 정리하듯이 세면 가방 안 각자의 자리에 정위치되어 있죠. 탕에 들어서면 미지근한 물로 간단히 샤워를 하고 41도로 맞춰진 열탕 속에 들어가 어깨까지 몸을 푹 담그면 저절로 신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마치 순간적으로 정신이 다른 시공간의 세계로
잠시 이동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기분이죠. 이 느낌은 그네를 탈 때 몸이 가장 높은 공중으로 솟구치는 순간 그 찰나에 느껴지는 기분과도 흡사합니다. 몸을 물 안에 깊숙이 담궈야 하는 이유는 몸이 물의 압력을 크게 받아야 혈액순환과 림프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노폐물이 배출되어 피로가 제대로 풀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론 탕 가장자리에 머리를 기대어 좌우로 흔들면서 목 주변이나 림프관이 모여있는 겨드랑이나 골반 주위를 손으로 마사지하기도 하고 뭉쳤다고 느껴지는 근육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20분 정도를 탕 안에서 보낸 후 탕 밖으로 나와 목욕탕 안에 비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침대에 수건을 깔고 누워 머릿속의 생각을 비우고 단전호흡과 함께 명상을 약 10분 정도 합니다. 그러다 몸의 한기가 느껴질 즈음 다시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서 목욕을 마무리합니다. 이 밖에도 조인 골프의 재미, 차를 제대로 즐기는 법, 재미로 하는 공부, 그림 잘 그리는 방법, 글쓰기 등 다양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구독자님들의 인생이 소소한 재미와 여유가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책 리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클라우디아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